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논쟁이 진짜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워터폴이다, 애자일이다, 뭐다 해서 정말 많은 방법론들이 나왔다 사라졌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딱 부러지는 정답이 안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혹시 좀 엉뚱한 주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어쩌면 그 논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산업이요? 네. 특정 방법론을 지지하는 컨설턴트, 코치, 저자들이 생겨나면서 논쟁이 끝나버리면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좀 위험해지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본질보다는 그냥 우리 방법론이 최고다. 이걸 주장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끝없는 논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네. 바로 제럴드 와인버그, 제럴드 J.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죠.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저희는 줄여서 QS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QSM 시리즈가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시리즈인데요. 아, 9권이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부분은 그중에서도 4권 2부 6장, 프로세스 원칙, 영어로는 프로세스 프린시플즈입니다. 이 챕터가 바로 그 특정 모델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어떤 프로세스든 그 밑바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근본 원칙들을 제시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화려한 용어나 최신 유행 방법론을 넘어서 우리 팀의 개발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그 본질이 뭘까 궁금하셨다면요? 네, 이번 이야기가 아주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혹시 백만장자 기계, 밀리어네어 머신이라는 장난감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복권 추첨기랑 똑같이 만든 거요? 맞아요. 광고 문구가 실제 복권 추첨기와 정확히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기계를 산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은 조직들이 성공한 다른 회사 조직도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베껴오면서 비슷한 성공을 기대하는데 사실 이 장난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비유가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 백만장자 테스트, The Millionaire 테스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네. 원칙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당신의 프로세스가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마라. 와, 굉장히 강력한데요? 네, 이건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 가치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구인 거죠. 근데 무작위보다 낫다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나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정말 많습니다. 무작위보다 못한 프로세스들이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끄럽게 불평하는 고객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주는 프로세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흔하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프로세스는 고객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끄럽게 불평해야 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결국 모든 고객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문화를 만들게 되죠. 이건 그냥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낳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책에 나온 다른 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정이 지연된 모듈이라는 이유로 기술 검토를 건너뛰는 경우요. 이건 지금 너무 바쁘고 급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누리수역.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듈에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듈이야말로 더 꼼꼼히 봐야죠. 맞아요. 그런 모듈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대상인데 프로세스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부분을 그냥 눈 감아주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무작위로 검토 대상을 고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처럼 백만장자 테스트는 무작위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만연한 그런 비합리적인 관행들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무작위보다 나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걸러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프로세스가 무작위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결과가 매번 다르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원칙인 안정성, 스테빌리티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딱 연결이 되네요. 프로세스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결과 역시 무작위랑 다를 바 없을 테니까요. 네. 근데 보통 개발 현장은 혼동 그 자체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와인버그는 두 번째 원칙, 안정성 원칙, The Stability Principle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은 제어되는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이어야 한다. 제어되는 시스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사실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세 가지 활동의 피드백 루프를 갖춘 단위를 의미해요.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observe, 네. 원래 계획과 비교하고, compare,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act. 이 OCA 루프가 아무리 작은 프로세스 단위에도 적용되어야만 그 결과물을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이 관점으로 보니까 테스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보통 개발 마지막 단계에 몰아서 하는 큰 이벤트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발의 모든 작은 단계에 내장되어야 하는 제어 활동의 일부였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우리가 흔히 시스템 테스트라고 부르는 활동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테스트라기보다는 네. 불안정한 부품들을 그냥 막 모아놓고 뒤늦게 문제를 수정하면서 시스템을 겨우 합쳐나가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과정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아, 이미 이전 단계들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시스템 통합은 훨씬 수월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라면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군요. 아, 그거요. 나중에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잡으면 됩니다. 라거나. 네, 또 있죠. 일단 출시부터 하죠. 고객들이 버그를 찾아줄 겁니다. 아, 정말 최악이네요.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리 프로세스가 지금 매우 불안정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 즉시 어떤 테스트도 건너뛰거나 미루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특정 개발자가 계속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중요한 건 그 개인을 비난하거나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결과물이 왜 불안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작업 프로세스 자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개선할 정보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을 탓하는 데 정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숨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다음 원칙인 가지성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먼저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책에 나온 한 관리자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요? 부하 직원의 코드를 들여다보는 게 누군가와 침대에 함께 있는 것과 같아서 가리키거나 비웃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회사의 자산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충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업계의 꽤 만연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개발자의 작업물을 개인의 어떤 신성 불가침 영역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관리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 가시성 원칙, 더 위지빌리티 프린시플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것은 항상 보여야 한다. 코드, 계획, 요구사항, 설계, 테스트 결과, 진척 상황,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보여야 한다는 건 다시 말해 누구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내는 아주 중요한 부가 원칙이 바로 현실성 원칙, The Reality Principle입니다. 현실성 원칙? 네, 독립적인 검토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기능 개발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해도요. 동료의 코드 리뷰나 QA팀의 테스트 같은 독립적인 검토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완료된 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건 검토할 수 없고 검토할 수 없는 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 신호들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개발자는 아주 예민해서 자기 코드를 누가 보는 걸 싫어해요. 라거나. 그 내용은 전부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저희를 못 믿으세요? Don't you trust us? 웃음, 바로 그 못 믿으세요라는 말이 많은 관리자들을 그냥 무장해제시키는 마법의 문장이죠. 네, 거기에 대고 못 믿겠다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와인버그는 이렇게 답하라고 조언해요. 당신의 정직함은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결성,
infallibility, 즉 절대 실수가 없다는 점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무결성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요. 와, 답변이 굉장히 재치 있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말했을 때 팀 사계가 꺾이거나 좀 깐깐한 사람으로 찍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특정 개인을 겨냥해서 당신 코드를 좀 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아, 시스템으로? 네, 우리 팀의 모든 코드는 제출 전에 항상 동료 리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와 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이건 불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보완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자는 약속이니까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로 접근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프로젝트 망해요. 모든 걸 저 사람만 알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모든 걸 멈추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문서화를 도울 다른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제안하고 만약 거절한다면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프로젝트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종속된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는 언젠가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기만 한다고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측정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이게 또 다른 함정인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숫자를 측정하고 보고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 측정 가능성 원칙, the measurability principle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이래요. 측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단순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에요. 즉, 당신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그 일이 통제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미묘한 차이가 중요하네요. 그리고 책에서 지적한 논리적 오류도 인상 깊었어요. 좋은 관리는 측정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측정을 많이 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측정을 위한 측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관리자는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주의해야 해요. 그건 측정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에요. 지금 한 85%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대 마지막 버그 하나만 잡으면 끝나요. 측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말들이 다 위험 신호군요. 네, 모두 무언가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그 XX% 완료는 정말 고전적인 위험 신호죠. 저도 예전에 90% 완료라는 보고를 믿었다가 알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10%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프로젝트 전체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요. 왜 이런 진행률 보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건 완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와인버그는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네. 측정 자체에 압도당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한 고객사가 처음엔 논란이 많은 코드 라인수, Lines of Code, LOC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LOC. 당연히 개발자들이 반발했겠네요. 엄청 반발했죠. LOC는 생산성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영진은 일단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요? 주석 스타일에 따라 라인 수가 달라지는 문제, 다른 파일에서 포함, 인클루드된 코드의 라인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식으로 LOC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측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보정해 나가면서 그들은 마침내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코드를 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와, 결국 LOC라는 불완전한 지표를 통해서 품질이라는 더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은 조직 전체의 모든 코드를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강력한 문화로 이어졌어요. 대단하네요. 이것이야말로 불완전한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얻어낸 가장 위대한 수학이었죠. 측정의 목표는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통찰을 얻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걸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거겠죠? 거기서 많은 조직이 마지막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 이것이 마지막 5번째 원칙, 제품 원칙, The Product Principle입니다. 제품에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제품은 아니다. 제품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품, 프로덕트라는 건 코드로 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용자 교육 자료, 기술 문서,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네. 관리자와 개발자가 오직 코드, 즉 프로그래밍에만 집중하면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프로세스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들어본 말이 있는데 우리 코드는 스스로를 문서화합니다. 영어로 self-documenting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 원칙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저도 20년 동안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와인버그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그 말을 들어봤지만 예외 없이 모든 언어에 대해 거짓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단호하시네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코드를 6개월 뒤에 다시 들여다봐야 했던 사람은 바로 그 말을 했던 개발자 자신이더군요.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스스로 훈련시킨다, self-training이나 스스로 설치된다, self-installing는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 단계부터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코드뿐만 아니라 문서, 테스트 계획, 교육 자료 등을 모두 명시적인 결과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코딩을 서둘러라고 말하는 대신 각 요소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문서를 쓰기 시작하면 절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럴드 와인버그가 제시한 5가지 강력한 프로세스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백만장자 테스트, 더 밀리어네어 테스트. 우리 프로세스가 최소한 무작위보다는 나은가? 둘째, 안정성 원칙, The Stability Principle.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이 제어 가능한 시스템인가? 셋째, 가시성 원칙, The Visibility Principle.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검토 가능하도록 항상 보이는가? 넷째, 측정 가능성 원칙, The Measurability Principle.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원칙, The Product Principle.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제품을 보고 있는가? 네. 이 5가지 원칙만 제대로 적용해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와인버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상위의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원칙의 바탕에는 결국 문화 프로세스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문화 속에서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책에 나오는 빈 리스트 오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리스트에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처리하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려져 왔거든요. 그렇죠. 코딩 처음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본적인 오류 때문에 시스템이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공식 프로세스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도 결국 그 조직의 문화, 즉 평범한 사람들이 압박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 당신 조직의 문화가 빈 리스트는 당연히 체크해야지라는 수준이라면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에 빈 리스트를 확인했는가라는 항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항목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군요. 결국 프로세스는 그 조직 문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할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 조직의 현재 문화 수준을 먼저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의미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원칙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더 깊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의 근본적인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문화는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훌륭한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있나요?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